지난주 금요일 나온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의 폭등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가 물가를 올릴 것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물가와 관련된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한 주일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이벤트만 짧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월요일에는 또 하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미시간대 말고 뉴욕 연은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를 하죠. 이 수치가 월요일에 나오는데요. 최근 수치는 3.0%로 비교적 잘 고정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번 숫자에서 이게 확 튄 것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이제 미시간 기대 인플레에 이어서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에 마저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의 재발을 기정사실로 생각하면서 1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증시도 조정받을 수 있는 계기로 이걸 삼을 겁니다. 반면 미시간 기대 인플레는 올라갔지만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는 비교적 고정이 된다면 시장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의 폭등을 일시적인 버즈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에 대해 비교적 안심하면서 증시를 오히려 올리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조사하는 소기업 낙관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시장이 여튼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금리 인상이 경기에 과연 영향을 줄지 안 줄지, 경기는 여전히 탄탄할지, 소비자 심리, 밑바닥 경제 민심은 살아있을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전까지 100을 밑돌던 기준치였죠. 기준치 100을 밑돌던 이 지수는 두 달 연속으로 정말 확 올라가면서 이제는 100도 넘고 105도 넘는 그런 트럼프 기대감을 보여줬는데요. 다소 높아진 물가 공포에도 여전히 탄탄한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틀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발언을 하거든요. 화요일은 상원, 수요일은 하원에서 하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첫 의회 출석 발언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통화정책 포인트 있을지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베센트가 10년물 금리 집중하고 있다. 우리 연준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했기 때문에 또 의원들이 그걸 물어볼 거고 관련해서 파월이 어떻게 잘 디펜스를 할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지 연준의 입장을 전달할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CPI가 나오는 날입니다. 정말 이번 주가 물가 빅 한 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문가 집계 보면은 이번 헤드라인 CPI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월 나왔던 0.4 대비 오히려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는 2.9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똑같죠? 저번 달과. 코어 CPI는 전월 기록한 3.2에서 전년 대비 3.1로 하락할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상당한 또 증시의 반사 랠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상치보다 많이 높게 나온다면 굉장히 또 증시에 부담이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요일에는 10년물 국채 입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결국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경제 부담을 덜겠다는 미국 재무부의 보관이 확인된 셈인데요. 과연 10년물 입찰 시장에서 재무부 뜻대로 잘 팔릴지가 관건입니다. 목요일에는 CPI에 이어서 PPI가 나오게 되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또 30년물 국채 입찰도 목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금요일은 또 굉장히 중요한 소매 판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 소비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는 정말 굉장히 증시와 채권 금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저희 월가월부 함께 하시면서 데이터 하나하나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은 이 속보가 나와서 가져왔는데 작년 대선에서 이란의 트럼프 암살 위협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훨씬 심각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 기자 알렉스 아이젠슈타트가 이제 책을 썼습니다. 3월에 이게 나오는데 그 미리 내용의 일부가 조금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묘사된 정황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란의 사료 위협 때문에 트럼프 비행기를 못 타고 친구 비행기를 몰래 빌려 타고 이동해야 할 만큼 그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은 이란은 트럼프를 직접 암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트럼프가 2022년 1월에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공습으로 사망시킨 이후 보복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첩보를 받았다고 해요. 이란이 미국의 요원들을 배치를 했고 이들이 심지어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런 경고를 받았고 이란 요원들이 트럼프의 개인 비행기인
이 트럼프 포스원을 격추할 수 있다는 그런 첩보가 또 나와서 트럼프 경호팀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 부동산 사업가이자 트럼프의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의 비행기를 몰래 타고 이동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자기 전용기를 포기하고 친구 비행기를 몰래 타고 이동을 한 거죠. 또 비밀 경호국은 이 정부 산하의 비밀 경호국은 이 선거 막바지에 이란이 트럼프 차량 행렬에 총격을 가할 것이라는 첩보를 또 입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펜실베니아를 유세하던 중에 트럼프 차량 행렬에 이 드론이 추적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 경호국이 그 당시 전자기총으로 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있었죠. 이 트럼프가 그 이란이 암살을 하려고 한다면,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말살될 것이다. 말살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그런 발언이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 통해서 나는 이란과 비핵화 협상을 바라고 있고 그게 이란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그거가 훨씬 낫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들도 아마 죽기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강경한 발언이 이란을 향해서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늘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